자, 생존율 낮은 침묵의 암, 췌장암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 부천 성모병원 장재혁 교수님의 4번째 수업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자, 무섭게만 생각하지 말고 희망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췌장암은 암 발생률이 8이지만 사망률은 4위인 사망률이 높은 암입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의 생존율은 어떨까요?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을 조사해 보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10대 암 중 가장 낮은 최하위입니다. 지금 16.5%인데요. 이것은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100명의 환자 중에서 5년 이상 살아계신 분이 17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예후가 좋지 않고 이제 치명적인 암이죠. 그러니까 이게 췌장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생존율도 낮은데 사실 췌장암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거의 다 대부분 말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다들 췌장암 걸리면은 바로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증상이 거의 없이 조용히 이제 자라는 암인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발견이 되면은 암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생존율도 다른 암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췌장암이라고 하면은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무서워하는 분이 많죠. 오늘 이 시간에 췌장암이란 어떤 병인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췌장이란 어떤 장기인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췌장은 위의 뒤쪽, 척추 바로 앞인 등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12지장이 연결된 C자 모양의 공간에 췌장의 머리 부분이 끼어 있는 형태죠. 네, 바나나와 비슷한 크기하고 모양이어서 소화 효소를 배출시키고 음식의 소화를 돕는, 그리고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이 망가지면 소화가 안 되고 당뇨까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영상에서 보셨듯이 췌장은 몸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 장기들에 둘러싸여 있고 워낙 깊숙한 곳에 있어가지고 촉진도 어렵고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가 어렵게 됩니다. 진짜 이게 괜히 뭐 침묵의 장기, 은둔의 장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근데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네요. 아니 제가 듣기로도 이게 아주 자세히 선생님들도 보지 않는 이상 이렇게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장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암 검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혈액 검사가 있는데요. 혈액 검사는 이제 CA19-9라는 췌장암 관련 종양 표지자가 있습니다. 수치를 확인해서 암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영상에서 췌장이 위 뒤쪽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의 복부 초음파는 위에 있는 공기 때문에 췌장이 좀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이 길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위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췌장암을 조기에 찾으려면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정보가 많은 것은 이제 복부 CT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MRI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내시경 끝에 초음파 센서가 달려 있어서 시행할 수 있는 초음파 내시경도 있는데요. 영상 검사 중에서 가장 해상도가 높고 암 조직 검사도 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췌장도 내시경을 할 수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췌장암의 종류가 나뉘게 되는데요.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췌장에서 소화 효소가 지나가는 길을 췌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췌관선 암종이라고 하죠. 이것이 전체 췌장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암입니다. 가장 흔하고요. 이 암이 진행이 빠르고 발견이 늦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췌장이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인 신경내분비 세포가 있는데요. 거기서 발생하는 신경내분비 종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앓았던 췌장암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건 조금 달라서 이 신경내분비 종양은 진행이 좀 느리고 치료 예후도 조금 더 좋은 편이기 때문에 같은 췌장암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생기냐에 따라서 성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췌장암이 뭐 작기도 해서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게 좀 나뉜다고 하니까 예후도 좀 좋지 않고 더 그래서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췌장암이 이제 무서운 이유는 첫째,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 진단 시에 이미 4기인 분이 절반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전이와 재발이 잦다는 건데요.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공격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로 자꾸 침범하고 퍼지는 속도가 빠르죠. 수술을 받아도 재발한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췌장암은 암세포 주변에 딱딱하고 단단한 섬유 조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이 종양 안으로 전달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췌장암이 완치가 되려면 암덩어리를 수술로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수술이 가능한 초기 단계에 발견되는 경우가 15에서 20%밖에 안 되죠. 그래서 췌장은 이제 두부처럼 부드럽고 주변에 중요한 혈관이 많고 암이 조금만 커져도 주변으로 퍼지기 쉬워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종양이 줄어드는 비율이 한 20에서 30% 정도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치료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생존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막연한 공포보다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조기 발견을 하려면은 내 몸이 좀 이상한가 알아채는 걸 좀 빨리 알아차야 되는데 이게 증상이 없다면서요. 이게 최장암 정기 검진 말고는 뭐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조금씩 신호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위치에 따라서 명치 또는 상복부 통증과 등 쪽으로 뻗어나가는 등 통증이 이제 있습니다. 위쪽이 아프군요. 네, 앞뒤로 아프게 되는데요. 췌장 기능이 손상되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거나 기존 당뇨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증상인 다뇨, 다음, 다갈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식욕 부진이나 소화불량으로 식사량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10% 이상 급격하게 줄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암이 머리 부에 생기는 경우에는 담즙이 흐르는 길을 막아서 눈이나 흰자임이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특징들만 봤을 때는 사실 이 췌장암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런 거를 이제 좀 그래도 운이 좋게 이런 증상들을 통해서 검진을 해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초기에 만약에 췌장암이 발견이 되면 어떤 식으로 좀 치료를 하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췌장암 치료는 크게 이제 수술적 치료와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초기인 1, 2기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서 완치를 목표로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1, 2기 환자가 15에서 20% 적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된다면은 큰 수술을 받게 되면 무섭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나는 수술이 가능한 상위 15%에 속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희망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췌장암 3기는 암이 주변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지만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병의 진행을 막거나 줄이는 시도를 하고요. 4기는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고요. 그때는 항암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통증이나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3기나 4기로 암이 주변으로 퍼져 있어가지고 항암 약물 치료를 한 환자라도 치료 반응이 좋으면 이제 수술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57세 남자분이셨는데 췌장 꼬리 부의 암과 간에 전이가 있어서 췌장암 4기였죠. 5번의 항암 치료를 했는데 간전이가 사라지고 췌장의 종양도 작아져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이에요. 수술 결과를 봤더니 임파절 전이도 없고 췌장암이 잘 절제가 돼서 최종 병기가 1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통해서 췌장암 4기에서 1기로 바뀐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췌장암 4기라고 하면 진짜 다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이제 이렇게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게 정말 고무적인데 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췌장암 우리가 이게 무서운 병에 안 걸리려면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좀 어떤 식으로 예방하면 좋을까요? 네, 췌장암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은 첫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는 이제 기관이죠. 췌장에 암이 생기면은 새로운 당뇨가 나타나거나 기존의 당뇨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당뇨가 생긴 중장년층이라면은 단순한 혈당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췌장 쪽 검사를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족력인데요. 췌장암이 집안에 2명 이상 있는 경우는 정상인보다 위험이 6배 이상, 3명이면은 15에서 30배까지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다면은 주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음주와 흡연이죠. 지속적인 음주는 췌장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만성 췌장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보다 남성에서 과음 시에 췌장암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흡연 또한 췌장암 위험을 올리는데 한 2배가량 올리고요. 담배를 핀 기간이나 양에 따라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금연과 절주가 췌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는 나이인데요. 췌장암은 50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늡니다.
남성이 좀 더 많고요.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췌장암이 발생할 수가 있고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흔한데요. 췌장에 생긴 물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췌장 낭성 종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 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점액이 들어있는 점액성 낭종에서는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췌장에 물혹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다고 하시면 방치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췌장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췌장암은 여전히 두려운 암입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면 충분히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급격한 당뇨의 악화 또는 원인 불명의 소화불량이나 등의 통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등을 무시하지 마시고 주저없이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최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모든 이 암 환자분들께서 끝까지 뭔가 좀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정신이 무너지면 몸의 건강도 무너지니까 오늘 말씀하셨던 걸 토대로 좀 긍정적으로 또 투병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질문도 또 왔습니다. 네, 제가 췌장염이 있는데요. 이게 혹시 췌장암으로 발전될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췌장염 중에서도 만성 췌장염은 twe장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입니다. 그래서 만성 췌장염은 췌장의 염증이 계속되면서 췌장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병인데요. 이 만성 췌장염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췌장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술이기 때문에 술을 자주 드시고 과하게 드시는 분들은 만성 췌장염에 걸리기 쉽고 결국 췌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만성 췌장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금주를 필수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췌장 검진도 정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하실 거는 이제 급성 췌장염인 경우는 췌장암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췌장암의 초기 증상으로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서 주의 깊은 감별이 필요합니다. 네, 자, 건강 관리 잘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췌장암에 대해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